이번에는 이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주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있는 에셋을 다른 프로젝트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주를 알려드리기 전에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서 다른 레벨로 에셋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레벨 간 에셋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저희가 만든 레벨이 하나만 있으니 레벨을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이번에도 베이직 레벨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저장 탭을 열어주고 레벨 폴더에 레벨 언더바 02라는 이름으로 레벨을 저장해주겠습니다. 1번 레벨은 에셋을 배치했던 레벨이고 2번 레벨은 지금 만들었던 레벨입니다. 1번 레벨에서 이 에셋을 2번 레벨로 옮겨볼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론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다시 에셋을 배치할 수 있지만 1번 레벨에 있는 이 에셋도 옮기고 싶고 이 에셋, 그리고 이 에셋도 동시에 옮기려고 할 때는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하나하나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다수의 에셋을 옮기고 싶을 때는 Shift 키를 누르면서 선택하면 복수 선택이 돼요. 모두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이 레벨로 넘어가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아주 손쉽게 옮겨진 것을 알 수 있어요. 붙여 넣어지는 위치는 내가 보고 있는 위치가 아니라 기존 레벨에 배치되어 있던 위치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레벨 자체를 복제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레벨을 컨트롤 C, V로 복제해주면 똑같은 레벨이 만들어져요. 통상 레벨에 이렇게 많은 에셋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 에셋만 제외한 레벨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에셋을 복사하고 새로운 레벨에 붙여 넣는 게 아니라 레벨 자체를 복제하고 복제한 레벨에서 해당 에셋을 지워주는 경우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추가적으로 백업 파일처럼 사용하기도 해요. 레벨 파일을 복제한다고 해서 용량이 엄청 늘어나는 건 아니니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시키는 방법, 즉 이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자동차라는 폴더를 옮겨보겠습니다. 우클릭한 다음에 탐색기에서 표시를 눌러줄게요. 그럼 이 폴더가 저희 컴퓨터에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자동차라는 폴더를 복사하고 스터디 01 프로젝트의 폴더에 콘텐츠 폴더에 붙여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콘텐츠 폴더보다 하위 폴더에 붙여 넣을 수 있는데 콘텐츠 폴더보다 상위 폴더로 올라가면 안 돼요. 최소한 콘텐츠 폴더 안에 붙여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스터디 01 프로젝트를 열어볼게요. 스터디 01 프로젝트의 콘텐츠 브라우저를 보면 자동차라는 폴더가 생긴 거 볼 수 있고 이 안에는 자동차 에셋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파일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에셋이 들어있는 폴더만 따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팀장님께서 어떤 에셋에 머티리얼을 적용하고 블루프린트를 통해 기능을 구현해서 가져오라고 했을 때 에셋이 하나밖에 없는데 프로젝트 단위로 가지고 다닌다면 용량이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셋이 들어있는 폴더 하나만 USB 같은 이동식 디스크에 넣고 공용 프로젝트에 옮겨주기만 하면 용량 관리와 에셋 관리가 편할 거예요. 이렇게 프로젝트 간 에셋을 옮기는 방법을 하나 배웠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얼리얼 엔진의 이주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스터디 02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캡슐이라는 폴더를 옮겨보겠습니다. 캡슐 폴더를 우클릭하면 이주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migrate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주를 누르면 프로젝트를 저장하라고 창이 뜹니다. 저장을 해주면 에셋 리포트라는 이주 창이 뜨면서 이곳에 다른 콘텐츠 폴더로 이주되는 에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캡슐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에셋을 보여주고 있어요. 캡슐 폴더가 3D 에셋, 스케치팹의 하위 폴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위 폴더도 함께 이주되었어요. 또한 이 폴더 안에 있는
일부 에셋을 옮기고 싶지 않을 때 체크를 해제해주면 해당 에셋은 옮겨지지 않게 돼요. 일단 저는 모두 옮기고 싶기 때문에 다시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럼 어떤 프로젝트로 이주시킬지 경로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스터디 01 프로젝트에 콘텐츠 폴더로 이주시켜 줄게요. 파일이 엄청 많지 않는 이상 이주는 금세 이루어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를 하면 상위 폴더에 있던 트리 형식의 폴더가 그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3D 에셋, 스케치팹, 캡슐이라는 폴더로 동일한 트리 형식으로 이주가 되었어요. 에셋을 레벨에 배치하면 잘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추가적으로 폴더가 아니라 에셋 하나만 이주시키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주시키고자 하는 에셋을 우클릭하면 에셋 액션에 이주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이 에셋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에셋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스태틱 메쉬 하나만 옮기고 싶었는데 스태틱 메쉬가 사용하는 머티리얼과 텍스처가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에셋 리포트 창에서 모두 보여주게 됩니다. 스태틱 메쉬만 옮기고 싶다면 다른 것들은 모두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고 머티리얼과 텍스처 등 이 에셋과 연관되어 있는 에셋들을 함께 옮겨주고 싶다면 모두 체크가 활성화된 상태로 옮겨주시면 돼요. 폴더 하나에 해당 에셋이 사용하는 머티리얼과 텍스처가 같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은 머티리얼끼리, 텍스처는 텍스처끼리, 메쉬는 메쉬끼리 따로따로 폴더가 나누어져 있다면 첫 번째로 알려드린 폴더를 옮기게 되었을 때 메쉬만 옮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머티리얼과 텍스처가 없는 상태에서 레벨에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젝트 간 에셋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주 기능의 단점을 보면 캡슐 기준으로 하위 폴더만 이주시키고 싶었는데 상위 폴더인 스케치팹, 3D 에셋 폴더도 같이 따라왔죠? 이거는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상위 폴더도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로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용했던 방법은 상위 폴더를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폴더를 기준으로 원하는 폴더에 이주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폴더 단위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이주의 장점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에셋을 빠뜨리지 않고 엔진이 알아서 골라내줘요. 예를 들어 이 에셋과 이 에셋, 또한 퀵셀에 있는 에셋을 동시에 옮기고 싶을 때 혹은 레벨을 이주시키고 싶을 때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모든 에셋들이 하나의 폴더 안에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하나하나 골라서 옮기기는 힘들어요. 직접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레벨을 이주시켜 볼게요. 레벨이라는 폴더만 이주하려고 했는데 레벨 폴더 말고 다른 폴더에는 에셋들을 보여주면서 이 레벨에 사용된 에셋과 연관되어 있는 에셋들을 모두 보여주게 됩니다. 자동으로 엔진이 골라주는 거죠. 한번 이주해 볼게요. 스터디 01 프로젝트의 콘텐츠 폴더에 이주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이주시켰던 파일들이 이미 존재해서 중복된다는 창이 나왔습니다. 별도로 수정한 부분이 없으니 모두 얘를 눌러 덮어 씌워줄게요. 이주가 완료되었으니 열어보겠습니다. 스터디 01의 프로젝트를 열고 콘텐츠 브라우저를 보면 레벨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레벨을 열어서 볼게요. 쉐이더 준비 중이긴 하지만 모두 빠짐없이 이주가 잘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주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프로젝트의 최적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다양한 에셋들을 받을수록 프로젝트의 용량이 조금씩 커지게 될 텐데요. 그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무거워지게 될 텐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제작할 때 일단 작업용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에셋을 모두 받아서 작업용 프로젝트에서 먼저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완성된 레벨을 이주시킨다면 레벨에 적용된 에셋만 이주가 된다고 했죠? 그럼 사용하지 않은 에셋들은 이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프로젝트의 용량과 에셋 관리에 대해 최적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벨을 디자인할 때 이 에셋 저 에셋을 다 테스트하고 사용하다 보니 프로젝트에 에셋이 100개나 쌓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 에셋들이 있어서 100개의 에셋들 중 30개만 사용하게 되었어요. 프로젝트 최적화를 위해서 나머지 70개의 에셋을 제거하기에는 너무 귀찮고 실수로 잘못 제거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새로운 프로젝트에 완성된 레벨만 이주시키면 실질적으로 레벨에 배치된 30개의 에셋만 골라내주기 때문에 용량 관리와 폴더 관리가 굉장히 용이해요. 이 방법은 정말 많이 사용되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수없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이주는 개인 작업에서도 많이 사용되지만 협업을 할 때도 사용됩니다. 물론 멀티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작업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추후 강의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일단 협업을 할 때 통상적으로 하나의 구역을 혼자서 혹은 일정한 인원이 작업을 합니다. 그럼 또 다른 구역을 다른 인원이 작업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작업을 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컴퓨터에서 혹은 작은 팀 단위로 작업을 한 뒤에 이주를 통해 하나의 프로젝트로 합치게 됩니다. 또한 마켓플레이스를 보시면 이 수많은 에셋 중 일부 에셋만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무조건 모든 에셋을 프로젝트에 추가하게 되어 있어요. 필요하지 않는 에셋도 모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작업용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그곳에 에셋을 추가해주고 필요한 에셋만 선택해서 이주한 다음에 작업용 프로젝트는 제거해주면 되겠죠. 이 방법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프로젝트와 여러분들의 컴퓨터 용량 최적화를 위해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더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유 때문에 이주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돼요. 이제는 이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이주 기능 혹은 직접 폴더 이동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에셋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레벨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즉흥적으로 가져왔지만 한번 레벨을 디자인해 볼게요. 레벨을 디자인하기 전에 몇 가지 단축키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벨 뷰포트 북마크 설정입니다. 레벨을 디자인할 때 이곳에서도 디자인하다가 다시 이곳에서 디자인을 하고 또다시 이곳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북마크 기능을 사용합니다. 먼저 바라보고 싶은 위치에서 컨트롤 1을 누르고 다른 위치에서 컨트롤 2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아무 위치나 이동하고 1 그리고 2 버튼을 누르면 북마크로 저장했던 위치로 카메라가 이동하게 됩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크게 상관없지만 레벨이 넓을 경우 북마크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특히 스크린샷을 찍을 때 어렵게 잡은 카메라 구도를 마우스를 실수로 움직여서 카메라 각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북마크는 카메라 각도까지 모두 잡아주기 때문에 이럴 때도 유용합니다. 다음 팁은 어떤 에셋을 옮길 때 이렇게 위치를 옮기고 화면을 따라가고 다시 옮기고 또 화면을 따라갔었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에셋과 카메라가 함께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기준물을 조작하면 카메라가 해당 에셋과 함께 움직이게 돼요. 이 두 가지 정도만 아셔도 레벨 디자인을 할 때 작업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기능들도 있는데 강의를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단축키가 궁금하시면 상단 점 3개를 눌러주시고 고급 세팅을 보시면 에디터 개인 설정 창이 뜨게 되는데요. 좌측을 보시면 키보드 단축키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단축키가 있어요. 여기에서 단축키를 수정하거나 새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이런 단축키가 있을까? 하고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위쪽 검색창을 통해 쉽게 찾으실 수도 있어요. 일단 이 에셋들과 퀵셀에서 에셋을 몇 가지 추가하고 간단하게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네, 얼추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에셋을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마켓플레이스를 열고 백그라운드라고 검색해 볼게요. 무료 필터링을 활성화해주면 랜드스케이프 백그라운드스라는 에셋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 받아줄 건데 강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버전에 추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5.1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셋 같은 경우는 5.0까지만 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지원하고 있는 버전의 엔진을 받아주고 이주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강제로 프로젝트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정확해요. 개발자분께서 이전 버전을 기준으로 에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엔진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러 기능이 변경되었을 때 이전 버전 기준으로 만들어진 에셋을 업데이트된 엔진 버전에 강제로 추가하게 된다면 에셋이 잘 적용되지 않다거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일단 따라하지는 마시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지원되는 버전의 엔진을 받아주고 에셋 저장용이라고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에셋을 추가해주고 이주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지원되지 않는 프로젝트 버전에 강제로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통상 프로젝트가 너무 오래됐거나 최신에 나온 신버전의 프로젝트일 경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추가를 눌러주면 방금과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 상단에 모든 프로젝트를 표시합니다. 이 부분에 체크박스를 활성화해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버전의 프로젝트를 보여주게 돼요. 지원하지 않는 버전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 약간 흐릿하면서 왼쪽 아래에 정보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클릭해보면 아래 빨간색 글씨가 나오면서 해당 버전과 호환되지 않는 에셋입니다. 지원되는 다른 버전을 선택해주세요 라고 뜹니다. 여기서 에셋이 지원해주고 있는 버전을 선택해주면 프로젝트에 추가 버튼이 활성화될 거예요. 이렇게 강제로 추가시켜줄 수 있습니다. 3D 에셋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가해줄게요. 간혹 4버전에만 지원하는 에셋은 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라이팅 같은 환경 구성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마켓플레이스에서 받은 에셋들은 대부분 프리뷰, 오버뷰, 데모 레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벨은 에셋들을 모두 모아 전시해 놓은 레벨을 말해요. 마켓플레이스에서 받은 에셋에 맵스를 눌러주시거나 콘텐츠 브라우저의 필터 기능을 통해 레벨만 필터링 해줄게요. 해당 에셋은 오버뷰라고 되어 있어요. 열어서 보겠습니다. 이 에셋을 레벨에 배치해줄 경우 계속해서 맵이 있을 것 같은 광활한 오픈월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에셋을 한번 살펴보면 4개가 모두 같은 에셋인데 머티리얼을 활용해서 하나는 풀이 웅성하고 하나는 눈이 뒤덮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얘는 반 정도만 덮여있고 이 에셋은 약간 푸르지 않네요. 사막 느낌을 주는 에셋도 있습니다. 이 에셋들을 활용하기 위해 조금 전에 배운 이주 기능을 사용해 줄게요. 이주에 대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에셋만 이주시키고 싶기 때문에 에셋들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주고 새로운 빈 레벨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붙여 넣어 줄게요. 빈 레벨이기 때문에 이 에셋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라이팅은 필요 없기 때문에 빈 레벨에 만들어주면 편리합니다. 혹여나 라이팅이 없어서 에셋이 안 보이게 될 경우가 있는데 Alt키를 누른 채 숫자 3번을 누르면 얼리 뷰로 바뀌어서 라이팅 없이 에셋을 볼 수 있고 다시 라이팅 포함으로 보려면 Alt 숫자 4를 눌러주시면 돼요. 뷰포트 좌측 상단에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레벨을 이주시켜 주겠습니다. 레벨 이름은 간단하게 설정해 줄게요. 물론 해당 에셋이 사용하는 모든 에셋을 찾아서 폴더로 옮겨주셔도 됩니다만 쉽진 않을 거예요. 이주형 폴더라는 새 폴더를 만들어줘서 레벨을 이주형 폴더에 옮겨주고 폴더를 이주시켜 줄게요. 레벨만 선택해서 액터 액션을 통해 이주시켜도 되고 저는 폴더를 구분시켜주기 위해
폴더로 이주시켜 주겠습니다. 스터디 02 프로젝트 콘텐츠 폴더에 이주시키겠습니다. 지금은 몇 개 안 되는 에셋을 이주했지만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많은 에셋을 이주할 경우 이렇게 빈 레벨을 모아서 이주하면 굉장히 편리해요. 에셋이 무겁지 않아서 금세 이주되었습니다. 우측 하단에 이주가 완료되었다고 안내 메시지가 나오네요. 네, 이주가 잘 되었어요. 레벨을 열어줄게요. 에셋이 안 보이는데 얼림 모드로 보셔도 되고 어차피 다 옮겨줄 거기 때문에 아웃라이너에서 모든 에셋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디자인했던 레벨로 이동하고 컨트롤 V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곳에 있네요. 제가 아까 위치 정보도 같이 불러와진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에셋을 바로 활용해 볼게요. 크기를 10 정도로 키워주겠습니다. 그럼 마치 광활한 오픈월드에 있는 배경처럼 보이네요. 디자인했던 레벨에 맞춰주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에셋을 모두 선택해주고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백그라운드 에셋이 있으니 더 높게 쌓은 에셋은 지워줄게요. 그리고 적당한 곳으로 옮겨주겠습니다. 머티리얼도 조금 수정해줄게요. 그럼 어떤가요? 백그라운드 에셋 덕분에 뒤쪽으로도 공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배경을 만들려고 디테일하게 에셋에 배치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최적화도 신경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 에셋 외에도 마켓플레이스에 백그라운드라고 검색하면 도시, 산, 해변, 우주 등 정말 다양한 배경 에셋들이 있어요. 이 에셋들은 대부분 저용량의 에셋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레벨 컨셉에 맞게 볼륨메트리 클라우드를 지워주고 태양 각도와 색상을 변경해주면서 조금만 더 손을 볼게요. 네, 그럼 어떤가요? 3D 에셋을 다루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죠? 여러분들은 이번 4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퀵셀 브릿지의 에셋을 레벨에 배치하고 에셋에 맞게 콜리전 적용도 시켜보고 마켓플레이스에서 다른 버전에만 지원하는 에셋을 이주할 수 있게 되었고 외부 사이트인 스케치팹의 3D 에셋을 블렌더를 통해 FBX 파일로 변경해서 익스포트도 했습니다. 아트스테이션에서 받은 세븐지와 RAR 압축 파일도 쉽게 풀 수 있고 머티리얼을 자유롭게 다루어서 자연스럽게 레벨에 스며들게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양한 에셋을 엔진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얼리얼 엔진의 라이팅에 대해서 배워보고 지금 만든 레벨을 더욱 아름답고 멋지게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광활한 레벨을 손쉽게 만드는 랜드스케이프, 폴리지, 그리고 워터 플러그인도 배울 예정이니 지금은 넓은 레벨을 만들려고 하시는 마음은 잠시 기다려 주실게요. 이번 4강을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니 영상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마치 학생 시절 교장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마음을 알 것 같기도 하네요. 이번 4강에 대한 요약본, 단어장, 단축키도 카페에 올려두었습니다.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레벨을 카페에 올려주시고 공유해주세요. 함께 공부하면 몇 배는 즐겁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스터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